포커 천재, 호텔방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다. 2025년 7월 8일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고급 카지노 호텔. 일본에서 온 26세의 포커 천재 모리야스 유토가 예정되어 있던 세계 최대 포커 대회인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 출전. 하루 전날 밤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방에는 핸드폰, 여권, 지갑, 신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외출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CCTV에 그의 마지막 모습조차 찍히지 않았다는 것. 보안이 삼엄한 고급 호텔에서 인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전 세계 포커 커뮤니티와 미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자살, 실종, 납치, 위장 도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방 안에 남겨진 물품과 침대 상태, 화장실 세면대에 남겨진 물기 외에는 어떤 범죄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모리야스 유토는 일본 내에서도 AI처럼 계산하는 인간 포커 머신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천재 플레이어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수학 경시대회를 휩쓸었고 도쿄대 수학과를 자퇴한 뒤 전업 포커 선수로 전향하여 세계 각지의 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이번 WSOP 메인 이벤트는 그의 첫 미국 출전이었고 팬들은 그가 1천만 달러 상금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전 전날 누구에게도 작별을 고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점이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토는 지인과의 메시지에서도 지금 나는 최고의 컨디션이다. 이번 판은 반드시 가져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는 모습을 감췄을까요? 더군다나 카지노 측도 출입 로그에 이상한 공백이 있다며 추가 분석을 시작한 상황. 그가 머물렀던 호텔방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령처럼 사라진 천재, 현대판 아멜리아 이어하트, WSOP의 유령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이상의 미스터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실종인가 자작인가, 전 세계가 멈춰선 72시간. 모리야스 유토가 사라진 지 72시간. 경찰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호텔 전체 CCTV를 분석했지만 유토가 호텔 밖으로 나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는 체크인 이후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호텔 복도 CCTV에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잠시 감지 오류가 발생한 흔적이 있었고 일부 프레임은 시스템 내부 오류로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해킹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수사는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미국 현지 수사팀은 FBI 사이버 범죄 대응반에까지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 외무성 역시 즉시 대응팀을 꾸려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공식 수사 협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빠른 외교적 반응이 이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정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며 배우설과 고해 잠적설까지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온라인 메신저 대화는 단 2줄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 플레이를 알고 있어. 카드를 보지 않고도. 이 대화는 유토가 포커를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닌 수학적 확률과 행동 패턴의 싸움으로 접근했기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문장이 공개되자 커뮤니티에서는 누군가가 AI 기반 알고리즘으로 그의 전략을 해킹했을 수 있다는 음모론도 등장했습니다. 한편 WSOP 주최 측은 그의 출전권을 그대로 보유 처리했고 유토의 자리는 대회 당일까지도 비워져 있었습니다. 진행자들은 그 자리를 가리켜 유령의 자리라고 불렀고 대회 내내 관객들은 그가 갑자기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공포 사이에 흔들렸습니다. 일본 포커 연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리야스 선수는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금전 문제나 외부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신은 유토의 사라짐은 도피였다며 5월에 있었던 일본 내 불법 사설, 포커 투자 루머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인은 유토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는 정면 돌파하는 성격이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는 왜, 그리고 어떻게 호텔에서 사라졌는가? 이 질문은 아직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그가 남긴 한마디가 그 질문을 더 깊고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카드를 보지 않아도 내 손을 알고 있다. 그 말을 이해하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감시와 불안,
신뢰와 두려움의 경계에 선 이야기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심야의 만남, 아이돌의 몰락, 더 보이즈 주학연, 스캔들. 모리아스 유토 실종 소식이 전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바로 다음 날. 또 하나의 사건이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강타했습니다. K-팝 보이그룹 더 보이즈의 멤버 주학연이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유명 AV 배우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은 일본 SNS를 통해 먼저 유출됐고 익명의 제보자가 찍은 도쿄 시부야 인근 호텔 출입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남성이 새벽 2시경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과 이유 같은 인물이 여성과 함께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까지 촬영된 이 영상은 확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국내로 확산됐고 일부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주학연은 평소 청순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다양한 예능과 캠페인에 참여해왔으며 특히 가족 가치와 바른 생활 아이돌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던 멤버였습니다. 그가 일본 방문 중 성인 배우와의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 자체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었다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입니다. 한 기자는 해당 AV 배우가 자신의 SNS에 스페셜한 밤을 기대해라는 문구를 게시한 직후 도쿄에 입국한 한국 연예인 A씨가 그날 밤 포착됐다고 밝혔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사실상 공식 인증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보이즈의 소속사는 초기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12시간 만에 주학연은 팀에서 탈퇴한다는 초강수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도 해당 이슈가 도저히 수습 불가라는 판단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팬들은 너무 빠른 결정이다. 사생활은 개인의 영역이라며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대다수 대중의 반응은 브랜드와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상 유출 후 하루 만에 그의 SNS 팔로워는 20만 명 이상이 이탈했고 공식 팬카페는 폭파 수준의 탈퇴 요청으로 마비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아이돌 산업의 위기라며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일부 외신은 팬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K-팝의 치명적 구조적 리스크라고 진단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일본 방송은 도쿄에 체류 중인 한국 연예인들이 SNS DM을 통해 AV 배우 및 유튜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이 보도는 현재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대중의 믿음은 무너졌고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주학연의 퇴출은 단지 한 사람의 이탈이 아니라 팬덤 문화와 연예 산업의 치열한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 충격이었습니다. 사라진 진실과 드러난 민낯,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사라진 포커 천재와 도쿄 심야에 포착된 아이돌의 몰락. 전혀 다른 이 두 사건이 단 며칠 사이 한 나라를 통해 동시에 벌어졌다는 사실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하나는 사라진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드러난 민낯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실종 앞에서는 온갖 음모론을 쏟아내고 또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는 단숨에 모든 경력을 지워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보다 더 빠르게 소비되는 것은 이미지이고 정황이며 루머입니다. 유토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를 추모하고 비난하고 해킹설부터 자작극까지 떠들었으며 주학연이 호텔에 들어가는 영상 하나로 10년간 쌓아온 터리어는 무너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보는 우리의 방식이 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미디어는 이 두 사건을 끝없이 확대 재생산하며 클릭을 유도하고 SNS는 그 빈틈을 루머로 채웁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자극적인 가짜 진실을 원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유토가 사라진 방에 남겨졌던 핸드폰, 지갑, 그리고 조용한 침대, 주학연이 웃으며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안의 평범한 표정. 이 모든 장면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실수와 흔적을 빠르게 읽고 판단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을 무너뜨릴지 혹은 어떤 진실을 놓치게 될지는 고민하지 않은 채 말이죠. 이번 영상을 통해 우리가 정말 마주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가? 실종은
단지 육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존재감 자체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지워지는 것이며, 캔들은 단지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평범해서 클릭되지 않고, 루머는 너무 매혹적이라 진실처럼 소비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믿고 어디에 분노하며 어떤 경계를 그어야 할까요? 포커 테이블에서 카드를 뒤집는 순간처럼 우리도 언젠가 진실이라는 마지막 한 장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진짜를 보고 있나요?